한국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죠. 전통식, 채식, 건강식 이야기는 어디서 듣나 오늘의 기후를 들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고 진솔하게 건강한 먹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후 미식회 시간인데요. 우리 기후 미식회를 오전에 할 때부터 9039님 오전에 들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백과사전처럼 늘 많은 질문에 답변해 주셨던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들려주실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고 맞춰보세요. 다이어트 해독 주스로 사과, 비트, 당근을 갈아 넣은 ABC 주스가 유행했죠. 최근에는 당근, 양배추, 사과를 넣은 이 주스가 유행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당근, 양배추, 사과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당근은 캐럿이죠. 양배추는 캐비지, 사과는 애플. 그럼 이 주스의 이름은 뭘까요? 1번 CCA 주스, 2번 믹스 주스. 한 번 더 문제 드릴게요. 다이어트 해독 주스로 사과, 비트, 당근을 갈아 넣은 ABC 주스가 유행하더니 최근에는 당근, 양배추, 사과를 넣은 이 주스가 유행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당근, 양배추, 사과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일명 까주스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 주스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CCA 주스, 2번 믹스 주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연천군에서 드리는 연천쌀 10kg 매일 한 분 당첨자께 드립니다. 퀴즈 정답과 당첨자는 2부에서 알려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방송 들으시면서 정답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떤 질문이든 백남정 선생님께 질문,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 기후 미식회 초대 손님 시작할 때 제가 흥분해서 미리 인사를 드렸는데 슬기로운 식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아, 네. 건강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괜찮으셨나요? 네, 저 잘 지냈습니다. 일교차도 심하고 뭐 이렇게 좀 체온 관리하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낮에 나오고 밤에 들어가고 하면서. 선생님 격주로 나오셔서 식생활에 필요한 좋은 정보 저희에게 많이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지난번에 저탄고지 얘기했잖아요.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은 많이 먹는 것이 다이어트엔 어떤지 건강엔 어떤지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역시 탄수화물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3612번님이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탄수화물 같이 줄여봐요. 그러셨고요. 이윤희 님이 탄수화물 끊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밥심으로 사는데 줄이기가 힘들어서 다이어트가 안 됩니다. 그러셨고요. 1023번님은 여유는 장고에서 오고 상냥함은 탄수화물에서 온다는 명언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 빵과 가재를 절제하고 있는데 성격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1023번님 말씀은 제가 동의하는 게 주변에서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 보면 까칠해지더라고요. 탄수화물 안 먹다 보면. 네, 이렇게 다이어트에 적은 탄수화물이다. 다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네, 탄수화물은 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애증의 관계인 것 애증의 같습니다. 관계. 네. 우리가 왜 탄수화물을 그렇게 몸에서 좋아하게 됐는가를 보면 네. 이제 아주 오래전에 사냥하고 그다음에 자연에서 채취해가지고 먹던 그 시절에는 이 늘 굶주림이 생존을 위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생존이 좀 더 안정적인 삶이 되었는데 이 농사의 주 대상이 주로 탄수화물이죠. 곡식.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자면 네.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것, 즉 농사를 짓는다는 건 단백질을 먹는 것, 즉 사냥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생존을 보장했다.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을 너무 오랫동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되어진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탄수화물을 좋아한다는 건 우리의 유전자에 축적된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동안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이제 요즘은 먹거리 양이 너무 많아졌고 네. 또 자본이 이제 우리의 본능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음식을 만들어내고 달달한 온갖 음식을 만들어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가 삶의 고민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탄수화물을 거부할 수 없다면 이제 잘 먹는 방법이 중요한데 어찌됐든 단당류보다는 다당류를 많이 먹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다당류는 통나무인 거고. 먹었을 그다음에 때 바로 달진 않다. 네. 아.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몸에 그 에너지를 제공한다. 조금씩 통나무처럼. 네. 근데 단당류는 휘발유처럼 확 열이 올랐다가 확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당이 떨어지는 느낌이 더 심화돼요. 단당류를 먹고 나면. 그래서 단당류를 좀 적게 그다음에 자주 먹지 않고 가끔씩만 먹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안 먹으니까 성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빵이나 과자,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까 네,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그 1024님이 얘기했죠. 네. 빵, 과자 절제 중인데 성격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요즘 다이어트에서 생각해 볼 문제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이제 음식이 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건강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음식이 몸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행복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로로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제한하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 상태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 문제는 음식, 그러니까 즉 영양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정서나 심리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에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그 논문들도 많고 정신과에서도 과식의 심리학 뭐 이래서 먹는 것과 정서적인 관계, 심리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해서 많이 먹게 된다는 건가요? 몸에서 그건 필요한 아니고, 것보다? 네, 그건 아니고요. 우리 몸이 네.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예를 들어 잠을 못 자거나 또는 정서적으로 또는 이사를 갔거나 네. 또는 환경이 변해서 이제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거나 이러면 그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거를 위기의 상태라고 몸이 인식하면서 막 음식을 요구해요. 위기의 상태니까 네. 빨리 잘 많이 먹어라 뭐 네,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음식 중독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건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음식 중독만 가지고 한 번 더 깊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 중독은 또 다음에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지금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 계신가요? 문자로 어떤 다이어트 하고 계신지 해봤는지 또 얘기를 해주시면은 선생님과 대화 나누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다이어트 할 때 원푸드 다이어트 많이 해요. 이거 하면은 빨리 빠진다 살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원푸드 다이어트. 제 원푸드 다이어트란 단어를 들으면 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그 방송인 송은희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송은희 씨가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대요. 이분이 다이어트 할 게 뭐가 있다고 다이어트를 하시지?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도전이 사과 다이어트였는데 몇 주 후에 병원에 갔다가 위산 과다증이라는 병명을 듣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과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많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음식을 포도로 바꾼 거죠. 새끼를 다 포도만 먹는. 네, 그렇죠. 어허.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병원에 갔다가 이번에 농약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이건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과는 위산을 촉진시키는 음식이구나. 그러면 나한테 이제 질병이 뭐 위산을 많이 내면 안 되는 질병이 있다면 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포도에는 농약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포도 말고 다른 과일도 농약은 다 쓰지 않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네. 이때가 겨울이었고요. 겨울. 네, 우리나라 포도는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에서 난 제철 음식에는 그렇게 많은 농약을 치지 않거든요. 그렇죠. 또 근데 물로 이제 씻으면 다 네. 없어지고. 네, 칠레 같은 경우는 그 자국민들이 먹기 위해서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것이 아니고 수출을 위해서 대량으로 짓기 때문에 항공 방제하고 이래요. 네. 항공 방제하면 보통 농약의 농도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높아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겨울에 우리나라 포도가 없을 때 칠레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멀리서 오는 것들은 이제 오는 농약을 동안 다. 상하지 말라고 또 맞아요. 방부제 같은 것도 넣잖아요. 맞아요. 그런 밀가루도 것들, 그렇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농약 그 중독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성 포도나 이런 게 아니라 칠레 포도를 먹으면서 근데 그러면 화성 포도는 괜찮냐? 그러면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새끼를 다 먹는 건 아니라는 거 보시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원푸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다이어트를 이것저것 해봤는데 다이어트는 음식을 적게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프지 않고 내가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맥락에서 나온 게 제가 보기에는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우리 몸에서 그 음식의 영양소가 충분하니까 그만 먹어라 이런 신호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3일 정도 먹으면 질리는데 음식을 양껏 먹어도 된다가 원푸드 다이어트의 가장 좋은 점인데 어차피 한 3일 정도 지나면 질려서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또 어떻게 변하냐 하면 이제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먹는데 네. 양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않더라도 골고루 먹지 않기 때문에 이 골고루 영양소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질적인 배고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질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욕구 때문에 원푸드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원푸드 다이어트 지금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2부에서 선생님과 식이요법,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밤양갱이 다이어트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노래는 비비의 밤양갱입니다. 2부에서 뵐게요. 청취자분들께 다이어트 뭐 하고 계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말씀들을 보내주셨네요. 9039님. 희숙님 다시 만난 것도 무척이나 반가운데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정말 좋네요. 평생을 다이어트하는 군포의 정은경입니다 하고 인사를 주셨어요. 네, 다들 많이들 다이어트 하고 계실 듯해요. 그리고 9039님은 저탄고지 했는데 밥 거의 안 먹고 반찬을 많이 먹었더니 염분 때문인지 위경련이 나서 병원에 갔었죠. 맞아요. 한식에서 밥 안 먹고 반찬만 먹으면 짜죠, 우리 음식이. 그래서 지금은 저염식 채식 위주로 먹고 있어요 하셨고요. 6610님은 연근, 바나나, 케일, 단호박, 아몬드를 갈아서 마셔요. 이웃에 살면 한 잔씩 좀 달라고 하고 싶네요. 가서 진짜 맛있으시겠어요. 아침에 한 번 3개월 마시고 3kg 뺐어요. 걷기도 겸하고요. 맞아요. 운동해야지 그냥 먹는 걸로만 빼려고 하면 이게 탈나더라고요. 9039님이 사연을 또 보내주셨는데 요즘은 먹는 걸 반으로 줄이고 밥을 적게 먹고 반찬 위주로 먹었어요. 근데 까칠해지는 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저는 까칠을 넘어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라디오 들으면서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다이어트 하면서 많이 예민해지죠. 많이 예민해지죠. 저희 아까 퀴즈 볼까요?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디톡스 주스 이름 맞히기 퀴즈입니다. 사과, 비트, 당근을 갈아 넣은 ABC 주스가 유행했잖아요. 최근에는 당근, 양배추, 사과를 넣은 이 주스가 유행인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당근, 캐럿, 양배추, 캐비지, 사과, 애플, 영어 첫 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명 까 주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주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CCA 주스, 2번
믹스 주스. 정답은 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 CCA 주스입니다. 네. 이 CCA 주스가 정말 그렇게 몸에 좋나요, 선생님? 뭐 당근, 양배추 사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네, 생각해 보세요. 당근, 양배추, 사과 몸에 다 좋은 것들이고요. 네, 더군다나 네. 이제 당근하고 사과는 음식 궁합도 좀 잘 맞는 음식이에요. 아. 영양적으로. 당근하고 사과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맛과 영양이 풍부해서 뭐 독소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면역력을 강화한다 이런 네.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 음료로 선택을 하죠. 정말 독소 제거를 하나요? 마시면 맛있어서 마시긴 하는데 저는. 네, 독소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네. 뭐 효능으로는 독소 제거하고 그다음 변비 예방도 되고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그 장내 수분을 흡수해서 여러 가지 뭐 면역력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식이섬유면은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부도 좋아질 네, 테고. 네, 맞습니다. 아하. 네, 생각해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네. 나쁜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음. 독성을 심하게 갖고 있는 거 아닌 다음에는. 것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원푸드 다이어트나 이런 거에서 늘 얘기하듯이 그 음식만 그럼 계속 먹는 것은 어떠냐. 요거를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9410님이 저는 아침마다 당근 사과를 각각 한 개씩 먹어요. 당근 하나, 사과 하나 이렇게 아침에 드시는군요. 갑자기 이등병의 편지를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역시 또 저축해 두겠습니다. 우리 250번 기사님, 아드님 훈련소에서 나오실 때 한번 틀어야겠네요. 이게 지금 궁금했는데요. 당근하고 사과를 하나씩 먹는다고 지금 9410님이 그러셨는데 이거 갈아서 먹는 거랑 그냥 먹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선생님? 이제 만약에 저에게 어떤 것이 더 좋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먹는 거, 생으로 먹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저는 귀찮아서 그냥 먹는데. 그렇죠. 네. 근데 편리함이 꼭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갈아 먹었을 때는 그럼 생으로 먹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보면 네. 갈아 먹으면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겠죠. 당근이나 사과를 하나씩 먹는 것과 그냥 다 넣고 갈아가지고 한 잔 마시는 거는 양이 좀 달라요. 배부름의 정도도 좀 다르고. 네,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갈아서 마시면. 네. 그래서 그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소화도 잘 되냐? 그거는 좀 다른 거죠. 너무 많이 들어오면 소화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갈면은 조금 더 소화가 잘 되긴 하는데 네. 많은 양을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주스와 그다음에 생으로 먹는 거를 보면 네. 주스가 훨씬 소화가 잘 되는데 문제는 이제 주스로 먹으면 쉽게 먹으니까 많은 양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화가 더 안 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이것과 다당류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 하는 이유가 당분이 너무 많이 축적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소화가 천천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생으로 씹어 먹는 것들이 소화가 천천히 되거든요. 그러면은 단당류가 다당류보다 혈당을 빨리 올리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이 채소들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 해독 주스 이제 뭐 ABC 주스든 아니면 CCA 주스든지 간에 네. 해독 주스에는 좀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해독 주스에 들어가는 식재료 중에서 그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거나 이렇게 이제 해독 작용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하나는 너무 맛이 없으면 안 먹으니까 달달한 단맛을 내는 것들을 하나씩 추가를 넣어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근 여기에 두 개가 보면은 네. 비트가 CCA 주스는 뭐로 바뀌었죠? 비트가 지금 비트가 캐비지는 똑같이 들어갔었나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애플 아니죠.
맞습니다. ABC에서 그러니까 비트가 캐럿. 캐비지로 바뀐 거죠. 아, 캐비지로 바꾼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럼 당근이 좀 영양이 좋은가 보다. 그리고 이제 당근도 그냥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당근은 녹황색 채소 중에서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제일 많은데요. 네. 이제 베타카로틴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 건강에도 좋고 항산화 작용으로 또 노화 방지나 암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베타카로틴을 잘 보면은 얘가 지용성이에요. 볶아서 먹으라고 맨날. 맞아요. 당근은. 근데 주스에 볶아서 넣지는 않죠. 맞아요. 그러면 예. 주스 그냥 한 잔 마시면 얘가 흡수가 될까요? 아, 그렇게 아닙니다. 차이가 나나요? 그게? 그럼요. 전혀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볶은 그래서 거하고 볶지 않은 아는 거, 당근하고. 그러니까 기름과 함께 먹느냐.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지난번 올리브유를 넣어서 주스를 말씀드렸는데 만들 때. 그것도 있지만 네. 견과류를 한줌견과 보통 하루에 챙겨서 네네. 드시는 분들 꽤 많은데 그냥 해독 주스 다음에 이제 견과류를 견과류를 먹는 먹어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지 않으면 그냥 당근 주스, 해독 주스 좋다 이렇게 먹고 끝나면은 그 안에 자기가 그걸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당근에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당근에는 그 비타민 C를 산화시키는 아스코르비나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래서 그 당근과 오이를 같이 먹지 말아라 이런 이제 음식공학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네. 이 아스코르비나제는 열하고 산성을 만나면 금방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볶아서 그 김밥에 넣으면 오이랑 같이 만나도 오이의 비타민 C를 파괴하지 않는 거죠. 시금치랑 같이 먹어도 파괴하지 맞습니다. 않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것들로는 이제 두 개를 같이 쓴다면 피클 같은데 두 개 같이 넣지만 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산성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먹는 해독 주스에는 그냥 생으로 넣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럼 당근하고 오이 넣고 막 갈아서 주스를 마시면은 안 맞는다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 그렇다면 비타민 C가 파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독 주스를 만들 때는 그 식재료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어떤 몸에 영향을 끼칠까를 고민해보고 선택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당근은 기름에 볶아서 먹거나 네. 당근하고 견과류를 같이 먹어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베타카로틴이 흡수가 잘 된다. 네, 당근의 그리고 좋은 성분.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갈아 먹을 때는 비타민 C가 풍부한 것들을 같이 넣어서 넣지 가는 말자. 것은 의미가 없다. 레몬하고 당근 같이 갈면 안 된다. 그래서 비타민 C랑 당근을 같이 먹으려면 당근을 익히거나 식초를 네, 뿌려서 맞습니다. 산성을. 식초를, 아하. 네. 피클은 그러니까 당근하고 오이를 같이 절여도 상관이 없는 괜찮은 거죠. 거죠. 식초를 네, 넣으니까. 네. 열과 산성, 식초면 당근과 다른 비타민 C를 섞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스를 선생님은 잘 안 만들어 드시겠어요? 그냥 가급적 그냥 드시는. 네, 맞습니다. 저는 주스를 만들어서 먹지는 않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그냥 먹었는데 아주 좋은 오늘 명분이 생겼습니다. 영양가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보니까 서령님이 밀라노의 서령님이 거기 지금 서머타임 실시해서 시간 잘못 알아가지고 어제 오늘의 기후 놓쳤다고 그러시네요. 이제 1시간 더 10시에 들어야 9시간이라 10시에 들어야 오늘의 기후가 나온다고 하면서 백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하고 또 항상 우리 나오는 백 선생님 목소리 칭찬. 네, 고맙습니다. 목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정하게 들립니다. 그러시네요. 얼마 전에 저희 다이어트가 어떤 다이어트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가 순위를 보니까 1위가 에사비, 애플, 사이다, 식초, 비니거의 준말이래요. 에사비. 2위가 간헐적 단식.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3위가 키토 다이어트는 단백질로 하는 거죠. 네. 4위가 서브웨이 다이어트? 이건 뭐지? 서브웨이 서브웨이 다이어트는 그 샌드위치 집 가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것만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5위는 덴마크 다이어트인데요. 에사비, 애플 사이다, 비니거.
약간 식초의 줄임말 사과 발효 식초인데요. 말하자면 이게 애플 사이다가 술이 안 된 음료잖아요. 발효 음료, 애플 사이다 비니거, 사과 발효 식초. 이걸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혈당 다이어트라고 한다는데요. 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 식초를 음식을 먹을 때 섞어서 먹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거겠죠? 뭐 다양하게 물에 섞어서 타서 마시고 이러는 마시기도 건.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효인데 술 발효가 아닌 네, 것 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발효를 보면 맨 처음에 술 발효가 되고요. 네. 그 술 발효된 것의 다음이 그 비니거 식초인가요? 네, 식초 발효입니다. 그래서 식초 발효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왠지 더 많이 발효가 돼서 몸에 좋을 것만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드는데. 한참 우리나라에서도 식초 다이어트, 식초 다이어트 네, 식초 많이 다이어트 했어요. 많이 했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은 그 피 속에 있는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서거든요. 혈당 관리. 맞습니다. 근데 이 식초 다이어트는 그 혈당을 천천히 올렸다 천천히 내리게 해줘요. 네.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안정적으로 혈당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아무래도 축적이 좀 덜 되겠죠. 일단 축적이 됐다가 꺼내서 쓰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로 이런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1, 2, 3, 4, 5위 중에서 네. 조심했으면 하는 다이어트하고 추천하고 싶은 다이어트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 키토 다이어트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탄고지가 바로 이 키토 다이어트고요. 네. 그 다음에 에사비는 그냥 식초이기 때문에 음식을 특별히 뭐 막 어떻게 하지 않고 식초를 조금 더 먹어서 그 뭐라 그러나 음식을 잘 태울 수 있게 혈당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돕는 거이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음식을 막 지속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그냥 간헐적 단식 정도. 저도 간헐적 단식 하거든요. 네. 우리 보통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간헐적 다이어트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한 끼를 잘 먹었으면 과하게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다 그 에너지로 쓰일 때까지 안 먹고 음식을 먹지 내버려두는. 않는 것 이게 이제 간헐적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네. 이 방법을 저는 꾸준히 쓰면 사실은 그 뭐라 그러나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양이 너무 적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네. 저는 많이 먹은 날은 조금 그날 저녁은 안 먹거나 이렇게 한 끼 정도를 건너뛰는 방식으로 간헐적 다이어트를 해서 그나마 이제 체중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건 간헐적 단식. 네, 맞습니다. 이거는 매 끼니마다 내가 얼만큼 먹었는지 좀 생각해보고 느끼면서 몸을 돌보는 거니까 네. 그때 맞아요.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덴마크 다이어트가 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유행을 했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제가 이거 친구들이 하길래 저도 다이어트를 평생 딱 한 번 해봤는데 이 덴마크 다이어트를 따라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삶은 달걀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 남동생 둘이서 정말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루에 삶은 달걀을 5개, 6개를 먹으면서 살이 빠지길 바란단 말이야. 이러고 놀렸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어떠셨어요? 저는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이거는 일종의 그 저탄고지식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네. 장기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고요. 하더라도 한 2주 정도 이렇게 2주 정도 하면 좋다.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거고 그래도 이제 애플 사이다 비니건이 지금 1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에사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발효 음식을 활용한 거라서 저는 요거는 괜찮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사 전 30분 전에 네. 식초를 좀 타서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발효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효소가 소화에도 많이 도움을 주고요. 그 장내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네.
다음에 시간 되면 제가 그 장과 우리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요런 그 다이어트 여러 가지 다이어트들은 눈으로 딱 보여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원리를 알면 내 몸은 어떻게 그 음식에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나의 장을 관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효소들이 영향을 끼치죠. 발효식품과 장에 대해서도 또 한번 들어봐야 되고요. 저희가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8979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GI 지수가 낮을수록 건강이나 체중 조절에 더 좋을까요? 그랬는데 GI 지수가 어떤 뜻인가요? 그 GI 지수라는 건 이 식품을 선택했을 때, 섭취했을 때,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 수치를 얼마나 빠르고 높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고 오르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는 안 좋다.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면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이 이제 혈당을 잡아가야 되거든요. 혈당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잡아다가 근육 같은 데다 막 집어넣어요. 당들을.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제때 쓰이지 못하면 그리고 혈당이 너무 낮았을 때는 그 근육이나 어딘가에 숨겨뒀던 당을 또 끄집어다가 그 혈액 속에 집어넣어서 써서 소모를 시키는데 네.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많이 반복되면 인슐린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GI 지수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낮을수록 예를 들면 네. 어떤 음식이 GI 지수가 낮을까요? 제가 다당류라고 다당류. 얘기했던 것들. 네. 그다음에 단당류가 들어간 빵 이런 것들은 GI 지수가 굉장히 높고요. 현미밥 이런 게 GI 지수가 낮고. 네. 그럼 주로 이건 탄수화물에서 GI 지수를 네, 얘기하겠어요? 맞습니다. 당분이니까. 네. 혈당 수치와 관련된 거라서. 네. 지금 뭐 다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4082님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데요. 아까 얘기했던 까주스나 이런 채소 과일이 네. 그런데 요즘 채소값 과일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보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과일이 풍부한 동남아시아에서 살고 싶네요. 그러셨는데 그쵸. 이거 과일 주스 만드는 것도 비용이 점점 올라가죠. 지금 점점 올라가죠. 많은 분들이 365일 다이어트 중이라고 말할 만큼 아까 평생이 다이어트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죠. 네, 다이어트 식단에 관심이 많은데 선생님 관련해서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다이어트의 최종 목적은 건강한 삶입니다. 그래서 건강. 네, 단순히 그냥 살을 빼서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거나 또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빼서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거나 또는 운동을 하는 이유도 단순히 이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몸매를 네.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야지만 네.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을 망치는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하는 것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내 몸의 변화를 좀 잘 알고 기억 또는 이제 기록을 해놨다가 어떤 게 나에게 맞는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우리에게 꼭 맞는 식사법은 없냐라고 네. 물어보면 뭐 늘 들었던 원칙적인 것들이에요. 다당류? 아니죠. 골고루. 골고루. 제일 처음은 골고루고 그래서 한 가지를 지나치게 먹는 것은 경계해라. 네. 그러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간이 힘들다. 이런 우리 몸에서 생리적인 작용들이 있으니까 그냥 네. 골고루 먹어라. 두 번째는 알맞게 먹어라. 많이 먹고 해독 주스 많이 먹는다고 해독이 될까를 제가 의문 드렸잖아요. 선생님 그거 진짜 그래. 해독 주스 이렇게 큰 잔에 2잔씩 마시고. 네. 그러면 사실은 그것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또 몸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알맞게 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음식이 싸야 되고 싼 거를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좀 버려라. 네. 음식을 귀하게 먹으려면 비싼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즐겁게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골고루 알맞게 즐겁게를 나는 실천하고 있는가를 먼저 그 다이어트 하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골고루 즐겁게 알맞게. 알맞게. 네. 저는
늘 즐겁게 먹어요. 아, 좋습니다. 저도. 알맞게 먹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다이어트 식단 장단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건강한 식생활이나 식습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나 밴드에 남겨주시면 모아뒀다가 백남정 선생님 오시면 또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